파워레인저스가 어떤 영화인지는 아시죠? 원작은 일본의 전대물을 수입해서 할리우드가 제작했던 TV 드라마입니다. 이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급기야 오리지널보다 더 유명해졌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땐 우리나라에서도 방영했었죠. 이번에 개봉한 파워레인저스는 이 드라마의 세 번째 영화로 리부트를 감행했습니다. 당연히 예전에 개봉했었던 두 편의 영화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는 원작인 파워레인저를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촬무 자체에 흥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애니메이션에만 빠졌었기 때문에 파워레인저도 재밌게 보질 못했었죠. 그래도 이 노래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제가 한참의 세월이 흘러 파워레인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계기는 전혀 엉뚱한 작품이었습니다. 아마 파워레인저의 팬이시라면 이 영상을 아실 것 같네요. 아디 샹카르라고 할리우드에서 꽤 입지를 다진 사람이 제작한 팬 필름입니다. 우리가 아는 파워레인저를 성인 버전으로 바꿔서 큰 화제가 됐었죠. 정식 영화는 아니지만 일단 KT 세코프까지 출연한 걸 보면 일반적인 팬 필름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워낙 암울한 바람에 원작을 팬들 사이에서는 호불호가 갈렸으나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액션이 어설픈 건 아쉽지만 이런 시각으로 접근해서 새롭게 변주한 게 딱 제 취향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전 제작을 발표했던 파워레인저의 새 영화가 이걸 바탕으로 만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졌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전혀 관련이 없더군요. 저처럼 혼동하는 사람이 많았었기 때문인지 이 영화는 한동안 논란이 됐습니다. 원작의 제작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끄러웠었죠. 다행히 지금은 해결된 것 같으니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단, 유년기의 파워레인저를 좋아하시는 분은 피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어쨌든 전 파워레인저스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슈퍼히어로 영화의 붐을 타고 부활을 시도하려는 정도로 봤었죠. 이런 이미지가 공개됐을 때는 가이버가 떠올라서 거부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영화는 보고 판단하자는 생각으로 극장에 갔는데 오호 이거 예상외로 나쁘지 않더군요. 오해하지 마세요. 재밌다거나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했던 거에 비하면 나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 초반부터 제 무심함을 깼습니다. 파워레인저스도 결국 슈퍼히어로 영화의 한 갈래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우려가 됐던 건 캐릭터를 소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누구고 어떻게 해서 슈퍼히어로가 되는지를 다루려면 그럴 수밖에 없죠. 문제는 관객 입장에선 그걸 지켜보는 게 지루할 공산이 큽니다. 이건 모든 슈퍼히어로 영화의 1편이 안고 있는 한계라서 늘 골머리를 앓습니다. 더군다나 파워레인저스는 무려 5명이라서 더 걱정했었는데 놀랍게도 초반부의 군더더기를 과감하게 잘라냈습니다. 애초에 몇 명을 하나의 특정 집단으로 묶어버리면서 어떤 아이들인지를 대번에 전달합니다. 덕분에 전개도 빨라진 데다가 각각이 어떤 성격의 캐릭터인지를 성공적으로 각인시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파워레인저스는 캐릭터를 확립시켰다는 것에서만큼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5명의 인종과 환경, 그리고 성격 등을 다양하게 주입해서 개성 넘치는 캐릭터로 탄생시킵니다. 1편이라서 태생적으로 안게 된 여러가지 난관을 능숙하게 극복하지 못했으나 속편이 조금은 기대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뜻밖에도 배우들이 연기도 잘합니다. 특히 브라이언 크랜스톤의 이름을 딴 빌리 크랜스톤을 연기한 RJ 사일러가 단연 돋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리는 이 영화의 분위기를 밝게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부담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기의 균형을 정말 잘 잡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캐릭터라서 더더욱 연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몫을 훌륭하게 해내더군요. 여담이지만 트랜스포머 때문에 LA에 갔을 때 우연히 이 배우들을 코앞에서 봤습니다. 진짜 억세게 운 좋은 날이었죠. 네, 막간 자랑이었고요. 유감스럽지만 캐릭터와 연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칭찬을 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초반부는 좋았지만 파워레인저스도 끝내 1편이 맞닥뜨리는 벽을 넘진 못했다는 게 아쉽습니다. 시간에 쫓긴 탓에 관객의 몰입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대사 몇 마디로 안이하게 넘겨버리는 대목이 종종 돌출됩니다. 대표적으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5명의 속 깊은 대화와는 정반대로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파워레인저스로 거듭나거나 제이슨이 리더로 각성하는 과정은 그리 매끄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 너무 다급해 보이는 데다가 오글거리더군요. 그리고 이건 원작을 팬이신 분들에겐 어떨지 모르겠는데 청소년 버전이라고 하기에도 유치한 구석이 많습니다. 원작에 비하면야 한결 낫지만 여전히 제 마음엔 들진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대사였습니다. 앞뒤 잘라먹고 극적인 대사만 나열하기 바빠서 도무지 공감이 안 됐습니다. 뭐 이 역시 시간이 모자란 것에서 온 부작용이겠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엘리자베스 뱅크스가 연기한 악역인 리타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리타를 보시면서 마블을 떠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말에서 악역이 너무 형편없이 당합니다. 그전까진 엘리자베스 뱅크스의 연기로 카리스마를 마구 뿜어냅니다. 대체적으로 밝고 유쾌한 파워레인저스의 분량과는 확연하게 대비가 되죠. 마치 서로 다른 영화의 캐릭터처럼 느껴질 정도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막상 영화가 절정에 다다르면 그렇게 돋보이던 악역이 황망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어쩌면 리타의 마지막을 보시면서 흔히 하는 농담이 떠올라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리타가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바람에 영화의 하이라이트도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골다르도 그렇고 메가조드도 속된 말로 폭풍간지를 선사한 보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작비 때문인 건지 결말부에서의 전투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게 그려졌습니다. 메가조드로 합체하기 전부터 메카닉의 특성을 발휘하면서 시원시원한 장면을 연출해야 하는데 보는 내내 화면이 답답하더군요. 본의 아니게 이런 능력에서는 마이클 베이가 특출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도적인 건가 해서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원작을 의식해서 너무 현대적인 감각의 액션을 자제했을 수도 있을까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파워레인저스가 퍼티들과 싸울 때의 동작이 원작과 거의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얼마든지 요즘 액션 영화처럼 박력 있게 연출할 수 있었을 텐데도 자제하더군요. 그런 걸 보면 액션만큼은 원작을 어느 정도 반영하려고 한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파워레인저스에서 가장 웃긴 건 바로 PPL입니다. 이것까지 스포일러라고 할까봐 어떤 브랜드인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살다 이렇게 노골적인 영화 속 PPL은 처음 봅니다. 이 브랜드가 언급되거나 등장하는 장면은 웃긴 건지 진지한 건지 구분조차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걸로 등장하긴 하는데 거기가 맞긴 맞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아무튼 뭐 언제나처럼 파워레인저스도 제 눈에는 그랬다는 거고 아마 원작의 팬이신 분이라면 저보다 더 재밌게 보실 확률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던과 알파5도 제 역할은 하고 있으니까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영화가 끝난 후에 나오는 영상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감격적일 선물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This is your time.